안녕하십니까. KR 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이강락입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느꼈던 것, 또 그 모든 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기업의 위기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경영 실적이나 또 기업의 상태를 평가하는 많은 평가 지표나 관리 지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 지표가 있을 수가 있고요. 10가지 지표가 있을 수도 있고 5개 지표도 있을 수 있겠고 3개나 1개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5대 지표, 기업의 경영의 수준을 평가하는 5대 지표를 근거로 해서 현재 우리 기업들의 모습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지표의 첫 번째 지표는 수익성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수익성이라는 지표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익률이 얼마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이익률이 50%가 넘는다면 누가 봐도 수익성은 매우 높지 않습니까? 20%가 넘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수준이라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죠? 그러나 수익성이 2자리 숫자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량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의 숫자가 한 자리 숫자, 3%, 5%, 10%라 하더라도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수익성에 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자가 된다면 수익성 관점에서는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자 폭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수익성이 적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큰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5대 지표 중에 첫 번째 지표의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도에 한국의 기업의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수익성의 악화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수익성이 높았던 기업들 수익성이 극히 저하됐을 뿐만 아니라 적자로 전환되고 있는 기업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보면서 수익성 지표 관점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대부분의 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유동성이라고 말하고 일반적으로는 지불 능력이라고 말하는 숫자입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다시 말해 유동자산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보유하는 현금이 20억인데 부채가 10억이라면 지불 능력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반대로요. 회사가 보유하는 현금 보유력이 1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부채가 20억이 된다면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원금 상환해달라고 요청했을 경우에 그 기업은 지불 능력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불 능력에 대한 것, 또 유동성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하게 보여지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상승되면서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금리에 대한 지급 이자가 많아져 가면서 지불 능력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현금 흐름에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통제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은 빚을 얻어서라도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매우 강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선진국 대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서 현금 흐름이 안 좋았고 지불 능력에 대한 것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것, 지불 능력에 대해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확보에 대한 노력 매우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익을 내서 현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징조이죠. 그렇지만 현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유동성 측면에서 빚을 내고 있다는 것은 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가계부채를 포함해서 지불 능력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를 보면서 지불 능력에 대해서 계속 목을 쪼여오고 있는 그런 지불 능력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지불 능력 유동성이라는 지표 두 번째 지표도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활동성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능력 대비 얼마만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매출을 많이 올리는 회사가 어찌보면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활동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억에 투자해서 커피숍을 하는 회사하고 10억을 투자해서 커피숍 하는 회사하고 결과가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1억을 투자해서 1억 이상의 매출을 한다면 10억을 투자했다면 10억 이상의 매출을 해야지 활동성이 같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자산 대비,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
매출액이 얼마 되는가에 대한 활동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업이 전반적으로 저성장을 가다 보니까 자산 가치는 자산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향상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랄지 주변 환경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운의 기업들이 매출에 대해서 저하되고 있고 심지어는 2, 3년 전 2019년 대비했을 때 2022년도에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회사들이 매우 많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저하되고 있다는 것에서 기업의 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구력이라는 지표입니다. 지구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부채 비율의 역수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구력은 떨어집니다.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오래 버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많은 기업들, 또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또 개인 부채를 포함해서 부채 비율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니까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또 개인들이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구력 관점에서 큰 문제가 있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위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지표는 성장세라는 지표입니다. 자기 자본이 작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대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총 자산 중에서요,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이 순자산, 자기 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매년 얼마 정도 증가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겠네요. 기업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어서 자산 가치, 자본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사업이 잘 돼서 영업이익을 잘 내서 또 이게 이익 유보금이 많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자산 성장률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기업들의 모든 모습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5개의 지표를 말했는데 2~3개는 잘 되고 1~2개가 잘못됐다 하면 평균이 현상유지 내지 약간의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5개 지표 중에 2022년 하반기와 2023년을 전망했을 때 모든 기업이 5개 지표에서 4개 정도가 안 좋고 1개 정도 현상 유지하고 있다면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기업의 거의 대부분은요, 10개 기업 중에 9개 기업 정도 수준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그동안의 많은 과정 속에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막연한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겠지, 어찌 되겠지, 그동안 더 잘해왔는데 앞으로 잘 될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입니다. 저는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5개 지표가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5개 지표가 개선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전략들이 바로 수립돼야 되고 실천돼야 되고, 그 숫자는 좋은 쪽 방향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은 위기인데 기업에 속해 있는 리더들이 위기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그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기업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기업이 발신해주고 있는 지표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고 관계하는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또 미래를 보장해 갈 수 있도록, 미래가 희망적일 수 있도록 우리는 관리 지표들, 평가 지표들, 또 경영 지표들을 개선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기업들, 대부분의 기업은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